자, 자, 매입 관련 전표 처음 입력했어요. 자, 여기서 과세라고 해서 똑같은 과세가 아닙니다. 51번 과세라는 거죠. 매입이었을 때 여기 매입이라는 요 파란 딱지가 붙어 있고요. 매출이면 여기 빨강색으로 매출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똑같이 입력은 하는데 아까 거래처 입력하는 거 추가하는 거 같이 해봤고 현금 분기하면은 매출 관련된 부가세 아니 매입 관련된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 되고 매출 관련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였다 하는 거죠. 개정 과목이 달라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그리고 차변이 뭐가 돼요?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 예.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죠. 상품을 팔면 대변에 뭐죠? 상품 매출.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예. 자산 증가.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 자, 254페이지예요. 수행 2번.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었대요. 근데 여기에는 얼마 지급했는지를 안 알려주니까 계약금을 자 우선 앞에 거 원피스를 매입했습니다. 예, 얼마? 4,500만 원어치. 그런데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을 이거 뭐야 오늘 원피스가 다 들어왔잖아요. 500벌이. 그러면 이 3월 20일 날 계약금 지급할 때 우리가 선급금으로 자산 처리했던 것을 이날은 선급금을 대변에 넣어가지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 상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3월 20일 날 선급금이 요 거래처로 이 데일리룩으로 얼마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된 것 같으니까 일반 전표로 가서 조회를 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 3월 20일자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랬더니 네, 계약금을 450만 원을 데일리룩에 이날 지급을 했던 거예요. 요 450만 원을 기억을 해둬야 돼.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적어 놓거나 이거 조회하고 나서 이 창을 안 닫아도 되죠. 안 닫고 이제 까먹었으면 이거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450 확인했으면 다시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날짜를 입력해서 전표를 만들겠습니다. 9월 10일. 자, 파랑색 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고 세금이 있는 것은 51번 과세 매입이라고 그랬죠? 네, 51번 과세 매입. 자, 품명에다가 원피스라고 입력합니다. 수량 500, 단가 9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가 어디예요? 네, 대일.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이거는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3번 혼합.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맞춰줍니다. 자, 반자동이니까 차변이 완성됐네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오케이. 또 상품. 예, 상품이 4,500만 원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 클릭해서 먼저 아까 그 450만 원부터 정리할까요? 선급금. 예, 자산 감소 대변 4번. 4번에 선급금 131번 450만 원. 거래처는 데일리룩. 자,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상이 됐네요. 아까 보니까 외상이다. 나머지는 외상. 맞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으로 사는 것은 외상 매입금이죠.
예,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얼마가 외상이냐? 4,500이 외상이겠네요. 여기 차액이 나 있는 만큼이 외상이 되는 겁니다. 4,500만 원. 45 플러스 하고 마지막엔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를 혹시 바꿔야 될 거는 없는가? 그리고 금액을 정확히 입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해야 된다. 잘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지. 엔터를 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매입전표 2건을 넣어봤는데 부가세 관련된 부속 서류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또 보고 가야 되겠죠. 자, 800만 원짜리와 4,500만 원짜리 매입세금 계산서 2건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가볼래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시다. 앞 시간에서는 매출만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집계가 됐는데 방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매입 2건을 입력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입은 아래쪽에 전부 전자였죠. 전자 2건. 마우스로 여기 2를 클릭하면 거래처와 내역이 여기 나옵니다. 데일리룩 곰곰이.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이렇게 더 변경이 일어났고 추가적인 사항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볼까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또 조회해라 이거. 아니요 해서 새로 반영을 해보면 지금 앞에 시간에는 매출 요 부분만 우리가 확인했죠. 예, 그런데 방금 매입세액도 여기를 들어왔다 이겁니다. 5,300. 그 다음에 세금은 530. 아까 2건이니까 공급가액 800만원짜리 하나하고 4,500만원짜리 더하면 공급가액은 5,300이고 세액은 80만원과 450을 더하면 530만원.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이 여기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현재 빼면 납부할 세액은 571만 5천원이 납부할 세액으로 나와 있다. 이런.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추가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55페이지가 되겠네요. 3번. 자,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 앞에 전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금 계산서. 예, 이거는 뭐가 다른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가 보겠습니다.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자, 이게 또 앞에 전표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3일 패션이에요. 의류를 도소매하는 기업인데 지금 산 것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상거래로 하면 안 돼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다른 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수행 1, 2번하고 많은 것이 달라요. 상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5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여기 15일. 자, 요 컴퓨터도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금 계산서 있고 세액이 12만원 있으니까 51번은 맞아요. 51번은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뭐냐? 컴퓨터 입력하시고 수량이 하나에 단가는 12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12만 원에 부가세가 12만 원입니다. 120만 원에 12만 원. 거래처는 현웅. 전자세금란을, 이건 종이잖아요. 전자자 없는 것은 그냥 0번으로 지나가세요. 0번. 1번이 아니에요. 요거 다르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면 2번 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2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2번 누르면 이게 외상매입금이 돼. 상품이고. 이 상품은 고칠 수가 있어요. 상품을 비품으로 이거 고쳐야 되죠? 컴퓨터니까. 자, 이거 비품으로 고쳐보세요. 자, 비품으로 고쳐집니다. 상품은. 그런데 외상매입금을 뭘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고쳐야죠? 근데 여기 고쳐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안 고쳐지네? 거래처만 자꾸 커서가, 일로 커서가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외상분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개를 선택해야 되느냐? 3번 혼합분개를 선택한다.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해야 돼. 자, 이 12만 원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맞고, 이건 상품이 아니고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비품이다. 비품으로 이걸 차변을 상품을 비품으로 고치고 아래로 내려와서 외상은 미지급금이다.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금 253번이죠.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있는 이 금액 전부죠. 132만 원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현웅컴 나라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잘 체크하셔라. 잘 따라 했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이게 왜 많이 다르냐? 우선 세금 계산서가 전자가 아니니까 전자세금란을 0번으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외상분개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건이에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품을 비품으로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을 수동으로 미지급금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비품을 산 것은 말이죠. 또 이 특별해요. 자, 부속 서류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보세요.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하나가 만들어졌다. 전자외. 매입에 전자외가 들어와 있죠. 전자외는 종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전자외로 모아주는 거예요. 120만 원에 12만 원짜리. 맞죠? 전자외.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매입인데 뭐가 달라지느냐? 아까 상품 매입한 것은 여기 10번에 모아지는데, 상품 매입한 거 두 건은 10번에 모아지는데 지금 컴퓨터 산 거는 11번에 모아져요. 11번이 뭐냐? 고정자산 매입. 비품이니까. 고정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게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품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간다. 상품 매입하는 거하고 따로 구분을 해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거 우리가 어디에 반영되는가, 이 고정자산 매입이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확인해 봤나요? 예,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4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비품 같은 것은 감가상각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은 이렇게 전표만 입력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가지고 이 120만 원을 단기의 비용으로 단번에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5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120만 원 나누기 5 24만 원씩. 그렇죠? 1년에 24만 원씩 비용 처리를 나눠서 하는 것이 감가상각이죠. 그 감가상각 자산들은 다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정보를 이용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는 문제가 수행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시험에서는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하면 그때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금 고정자산 등록해야 돼요. 자, 9월 15일 고정자산 등록 한번 해볼까요? 자, 메뉴가 어디 있어요?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습니다. 해본 적 있죠?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이거는 비품 계정 과목 확인, 자산구분 전체 엔터. 자, 코드는 이 3002번이죠. 3002 엔터. 자산명 컴퓨터. 수치일 9월 15일로 넣으세요. 2019-0915. 자, 커서가 지금 어디 있는가 잘 보세요. 기초가액에 와 있죠? 이게 과연 기초가액이냐? 에? 아니, 이거 난 잘못 넣었네. 2019년인데. 2019-0915. 기초가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2019년 9월 15일은 기초가 아니라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난에다 입력합니다. 얼마를 입력하느냐? 120만 원. 세금 빼고 부가세 12만 원은 우리가 공제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지 그게 비품이라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순수한 그 컴퓨터 자산만 여기다 넣어야 돼. 부가세 대급금은 여기 포함되면 안 돼. 자, 엔터 가가지고 9번에다가 상각 방법을 입력하는 거예요. 정률법이니까 0번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엔터로 가가지고 10번에다가 내용연수 넣어주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5년이네요. 5.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800번대죠. 여기 800번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에 샀잖아요. 9월 달에 취득이. 그러면 감가상각이 몇 달 거를 해야 되냐면 9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9, 10, 11, 12, 4개월치. 4개월치 감가상각비는 18만 400원이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 취득금액 120만 원. 내용연수 5년.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1 하면 1년치죠? 거기다가 곱하기 4개월 나누기 12달 12분의 4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18만 400원. 네. 그러니까 120만 원을 5로 나눕니다. 나누기 5 하면은 24만 원이에요. 거기다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8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내부 계산하면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1년에 아니 정률법이구나. 예, 정률법. 네. 저는 지금 정액법으로 계산했어요. 정률법은 이게 아니죠. 예, 정률법은 요 정률을 곱해야지. 정률. 예. 자, 정률법 공식 다시 써줄게요. 지금 정액법으로 저는 계산.
죄송합니다. 정률법 여기 0.451. 자, 그러니까 자 120만 원 곱하기 0.451 하면 이게 1년치죠. 거기다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이게 나와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120만 원 곱하기 0.451 거기다가 곱하기 4 나누기 12분의 4 네, 18만 400원 딱 나오죠. 요 금액은 요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이게 프로그램이 딱 합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입력하면 돼요? 이게 코드 넣어주고 자산명 넣어주고 취득 날짜 정확히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단기에 취득한 것은 어디에? 신규 취득 및 증가에. 과거 단기가 아닌 2018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여기에. 그러니까 입력이 기초에 들어가는 경우와 신규 취득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 날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각 방법 여기서 잘 골라주고 내용 연수 잘 넣은 다음에 여기 경비 구분이 800번 되면 800번대로 500번 되면 500번대로 바꿔주는데 FAT 1급은 다 800번대이다. 자, 그러면 고정예산 등록 끝났어요. 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 또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자, 조금 전에는 컴퓨터를 샀는데 이번에는 학원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교육비는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다가 증빙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금이 없으니까 계산서를 해줍니다. 계산서. 우리가 계산서가 지금 두 번째 나오죠. 앞에서 앞 시간에인가 전 시간에 매출할 때 잡지 파른 거 빨강색 계산서. 지금 이거는 파란색 계산서입니다. 매입. 예. 면세 용역을 매입했어요. 자, FAT 교육을 시켰는데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계산서입니다. 이걸 보고 매입 매출지표에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부가가치세도 없는데 왜 이걸 매입 매출지표에 넣어야 되지? 부가가치 신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만약에 이게 계산서가 아니라면은 이게 계산서 이거를 부가가치세 때 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계산서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입 매출전표에. 그래서 계산서는 매입 매출전표에 무조건 입력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어디로 가느냐? 날짜는 9월 20일이죠. 자, 매입 매출전표에 여기다가 20일 입력하시고, 자, 매입에 보면은 53번 면세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잡지 팔 때는 13번 면세로 했죠. 지금은 교육비 지급하고는 53번 면세. 네, 품명에다는 FAT 교육. 단값 없고 공급가액에다가는 30만 원. 거래처는 미래교육원,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전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전자 입력해 주면 돼요. 분계는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분계하면 되겠네요. 현금. 그러면 이거는 세금이 없으니까 한 줄로만. 예. 그런데 이게 상품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교육을 산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죠. 교육으로 검색해 보면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825번을 써야 됩니다. 525번에서 엔터하면 안 돼요. 825번 판매관리비록. 이 세금 없으니까 세금 분계는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출금이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교육훈련비인 손익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집계가 돼야 돼요? 계산서 합계표에는 들어가야죠.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러니까 계산서 합계표를 보러 가야 되겠죠. 반영됐는가?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계산서 합계표 눌러볼까요? 네. 계산서 합계표 눌러서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매입 계산서에 아까는 매출 계산서에 여기 잡지 팔은 거 40만원 집계됐는데 이번에는 매입 계산서에 또 30만원 집계가 돼 있죠. 교육비 지급한 거, 미래교육원 거 이렇게 집계가 됐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가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7월부터 9월을 다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요. 지금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뿐이 없죠. 예. 지금 30만원짜리 교육비 지출한 건 여기 안 나와요. 그러나 어디에 나와요? 여기 과표 눌러보면 맨 꽁지에 이렇게 계산서 수치 금액 30만원 여기에 이렇게 집계가 되더라. 신고서 앞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의 유형을 몇 가지 해봤어요. 51번 과세 매입하고 53번 면세 매입 해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54번하고 57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볼 것이 54번입니다. 이 54번의 정체가 뭐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공제를 받지 못할 세금 계산서. 이게 54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을 걸러내려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에서 배웠던 공제를 못 받는 유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유형을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입한 것.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부실 기재한 것. 세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네 번째,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다섯 번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 여섯 번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일곱 번째, 토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여덟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해주는데, 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는 이거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언제까지? 20일. 과세기간이 좀 끝나고 그 매입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내에 신고만 하면 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것이 불공이다 이거예요. 여기 불공.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을 잘 보세요.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10% 세금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 여기에. 그러면 54번 불공으로 유형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2번, 3번을 또 참고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래요. 신용카드. 그런데 불공제 사유야.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 불공제 사유 우리가 어디서 해봤냐면은 일반 전표 할 때 만약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승용차에다가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 아니면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 이거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앞에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54번 불공으로 하는 것은 일단 세금 계산서 해야 돼.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 54번 불공 유형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볼까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영수증 매입. 이게 뭐예요?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뭐 아반떼나 소나타에다가 기름을 넣고 현금 영수증을 주유소에서 받았어요. 그거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했었죠. 그거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이 없어요. 아 근데 왜 이거는 넣느냐?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세금 계산서잖아요.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해 줘야 돼. 그러니까 불공이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부속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공 유형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공이 여러분 좀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은 이거예요. 맥을 잡는데 불공이라는 유형이 되려면은 일단은 세금 계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 불공이라는 유형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해두면 여러분이 앞으로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일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불공 사례를 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